안녕하세요. 홀로 생계를 이어가던 70대 분이 폐지축기로 모은 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70대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소중한 돈 100만원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많아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폐지축기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하니 마음이 좀 많이 먹먹해집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공식 통계로 15,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하고 150톤의 폐지를 주어서 벌어들이는 돈이 겨우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만원을 단순하게 얘기해서요. 그 만원을 벌어서 100만원을 모은다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에 만원 버니까 뭐 30일이면 30일 뭐 내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일 일한다고 치면 한 달에 20만원.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기부한다라고 해도 5달이 걸리는데요. 그냥 대략 생각했을 때 최소 1년 이상은 정말 아끼고 안 쓰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폐지축기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74세의 여성분이라고 하십니다. 기부하고 싶다는 짧은 한마디와 봉투만 남겨두고 부랴부랴 센터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소득은 없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홀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답니다. 문득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동네 폐지와 고철 줍기를 했답니다. 생전 처음으로 매일 동네 두세 바퀴를 돌면서 폐지와 고철을 주워서 모아갖고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한 다음에야 100만원을 모아서 기부를 했다고 하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는 이들이 많은 때에 이분이 기부한 100만원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1억, 1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만으로는 따졌을 때는 100만원이지만 이분이 기부한 100만원의 금액이 정말 나비 효과를 내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또 많은 관심과 정성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그저 결정하기 쉬운,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감사한 마음. 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그냥 제가 잘나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닌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사랑구실할 수 있게끔 챙겨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끔씩 잊어버리죠. 제가 잘났고 제가 대단한 놈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 단지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 건데 이것 또한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돼서 내어놓으라고 하며 내어주고 그냥 알몸덩어리로 나와야 되는 게 저의 모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는 게 뭐지? 지금처럼 장기 불황이 심해지고 많은 빚쟁이들이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몰락한다고 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분명히. 근데 그럴 때 저런 70대 노인분의 100만원 기부 저런 뉴스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참 많이 누리고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지 않았나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간절히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숙 가는 분들이 아니 소주 사 먹으면은 왜 소주를 마시지? 저 소주 사 먹을 돈이면 밥 사 먹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소주 값이 밥값보다 월등히 쌉니다. 요즘 밥값 8,000원 10,000원이고요. 소주 값은 그에 못 미치는 1,000원, 1,500원, 2,000원이다 보니 소주를 사 먹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넉넉한 이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 그런 기대, 그런 바람들은 좀 너무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어서 말이죠. 함부로 남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남에게 속내를 드러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남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분명 저분은 마음이 훨씬 더 큰 대인배이고 부자일 겁니다. 비록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매우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멋있게 쓰는 분이니까 말이죠. 저런 분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렇게 건금절약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는 저런 분들의 태도가 무엇들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확산되어서 그동안 너무 풍족하고 너무 여유롭게 살아왔던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반성도 하고 좀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사람들은 내 처지가 별로이면 가장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가장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밥을 굶으면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분처럼 내가 먹는 거 줄이고 아껴가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저런 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저런 훈담들이 많이 확산될 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궁지에 내몰려 있는 경제적인 약자들이 그래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입니다. 나보다 조금이나마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약간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